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24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휴장 이후 펼쳐졌던 부산 경마는 상당수의 경주에서 이변이 속출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경주에서 복병마의 선전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 주도 그런 흐름은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변수는요. 자, 태풍의 그 한반도 관통으로 인해서 당일 그 비가 내린 이후에 주로가 될 텐데 당일 주로 변수도 상당히 이번 금요 부산 경마의 어떠한 그 이변 소지의 원인이 될 듯합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매경주 자세히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1000m를 뛰어보지 않았던 전력이긴 하지만 스피드감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전력입니다. 직전도 골막 이후에 휴양을 다녀오면서 충분히 선두권에서 스피드를 보여줬던 전력이기 때문에 이 9번 부경스토리가 여기선 단독 선행이고 직전에 1300거리 선행 나서서 막판에 200m 남겨놓고 무너졌는데 이번에 최단거리 1000m로 거리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추임력을 발휘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인게이트 2점이라면 차분한 선입 후에 뒷심발이까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걸음을 갖고 있고 스피드와 근성, 막판에 추진 없이 여유 있는 걸음을 보이며 통과했던 요 4번 기대해가 되겠는데 그 훈련 상태감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전한 하에 있는 말이라는 거죠. 선행을 나선다면 더욱 좋겠고 모래를 맞지 않으니 설사 맞게 된다 하더라도 제갈과 망사 가면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놨다는 부분. 자, 여기에서 한번 로얄클럽. 이번에는 유례 없이 강한 훈련을 소화를 시키면서 말의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놓은 만큼 좀 더 서두르는 전개 기대해볼 만하겠는데요. 걸음에 한계가 없다. 좀 더 보여줄 걸음은 분명하다 평가할 수 있는 전력은 단연 안쪽에 있는 전력이죠. 1번마 썬더 플라이라는 전력입니다. 기대는 모습도 사라졌고 탄력, 준비 상대들보다 전개까지 앞서 있습니다. 준비 자체도 너무나도 좋았던 모습이고요. 3번마 유성 스피드도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많습니다. 무거운 부진까지 극복해냈고 지금 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이 관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한계 없는 3번마 유성 스피드도. 자, 이 말이 직전에 1200 단거리에서 흐름 빠른 레이스 다소간 외곽 돌고 막판에 끝걸음 여력을 남겼는데 단거리보다는요. 7번 태양의 신화는 늘어난 1600m 거리가 더욱더 적정 거리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 훈련 모습은 드디어 예전에 연승을 거둘 때의 모습을 거의 회복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도 어느 정도 차분한 선입 전개로 경쟁력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만큼은 차분한 선입 전개로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8뒤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스타트 1경주는 다음 2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8두 단출한 구도 속에 현등급 부진마들이 대거 출전할 레이스입니다. 그중에 빛나는 별이 한두 있죠. 8번 BK 우노 직전 입상 전력이기 때문에 당일 압도적인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텐데요. 과연 도전권들은 어떤 말이 있을지 지금부터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예, 1경주 집중 분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단연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8번 BK 우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데뷔 초의 추임력에 비해서 초반에 좀 굼뜬 부분 때문에 성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스타트도 좋아진 모습, 앞선에 완전히 갖다 붙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약편성,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앞선 나서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편성 만났다라고 판단함으로 매우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온데이입니다. 12월에는 최외곽 게이트에서 큰 추진이 없었고 공백 이후에 7월 초에 경주에 출전했는데 출발을 좀 많이 실패해서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충돌하면서 외곽으로 사행하는 모습, 매우 출발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릿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제가 판단할 때 스피드가 분명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줄어든 1000m 경주라면 앞선에 가담할 수 있는 기습선행, 이번 경주 굉장히 강하게 한번 기습선행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행 버티기 이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5번 더 팩트입니다. 직전에 또 연말과 충돌하면서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이 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선입권 외곽에 가담했는데 좀 무리한 모습, 그래서 앞선에 좀 무리하게 가담하면서 직선에서 결국 무뎌졌는데 이번 경주 8번 BK 운호 빼고는 뒷심이 검증 안 된 말들 투성이기 때문에 차분한 선추입 전개, 선입 전개든 추입 전개든 가는 대로 탄다면 충분히 직선에서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영광의 스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내측으로 사행하면서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기수가 옆으로 좀 당기면서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또 7월 달은 충돌하면서 또 출발이 안 좋았고 거기다 직선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한 1, 2마신 정도의 또 손해를 보는 모습까지 직전 경주 또 착지 불량, 또 충돌하면서 출발 안 좋았고 계속 지금 사연이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충분히 정상 출발 후에 앞선 버티기라면 또 아니면 선입 후에 뒷심발이라면 충분히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8번 BK 운호, 이 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기습 선행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4번 원데이, 여기에 직선에서 역전 누릴 수 있는 5번 더 팩트와 인게이트 2점의 1번 영광이 스탁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1경주 최성윤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8번 BK 운호의 선전을 가장 우선 기대를 해보고 있는 편성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번 편성에서는 우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8번 BK 운호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뭐 설명해 주신 4번 온데이의 선두권 가세 가능성, 그리고 더 팩트의 직전에 빠른 흐름에서 고전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도전이 수월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 등을 언급해 주신 거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이 말 어차피 가능성에 대한 논의다라고 한다면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저 3번 영원 챔프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2세 안말이고요. 올 초에 이제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고 있는 말인데 무게형제마로 무한 열정이라는 말이 있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체형이 상당히 잘생겼어요. 이런 유형의 말들 주행 심사 당시에는 순발력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혈통상 순발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이트 2점을 살린다면 4번 온데이보다 3번 영원 챔프 앞에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3번 영원 챔프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정우 의원께서 혈통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혈통적 잠재력, 저 역시 많이 참고가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주행 신사 모습만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완성도가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말로 판단이 되고 출발 시에도 어느 정도 추진에도 좀 굼뜬 모습을 보여줬고 또 더군다나 불량주로였다는 부분, 직선에서도 추진을 꽤 했음에도 올라오는 모습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 데뷔전부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 좀 기대되는 말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경주만큼은 최성진 위원님과 의견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심축을 보는 시각이라던가 후차권에서의 전개를 풀어나가는 마필들까지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뭐 질문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BK 운호가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고개가 높아서 앞으로의 잠재력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단거리 1000m 이상 대 틈에서 입상 못하면 이것도 좀 잘못된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는 좀 믿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영광의 스타의 추입력, 온데이 선행력, 오만 더 팩트는 조금 이제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 게 추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월달 경주도 그랬고 7월달 경주도 이 마필이 추입이 아니라 선입으로 응수를 했던 전력이라서 좀 선입권의 마필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데이가 기습으로 김원수 기수가 선행을 나서준다라면 좀 높게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더 팩트의 선역을 높게 평가하면서 의견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단거리 레이스고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 전력이 8번 BK 운호의 선행 말머리를 굉장히 잘하는 기수죠. 김호수 기수의 4번 온데이, 2대의 선행마가 있습니다.
당일 8번 BK 우노가 얼마만큼 이번에 게이트 외곽 나왔는데 선행을 편하게 받아낼지 또한 경합 없이 초반에 앞선을 장악할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직전에 1번 게이트 가장 좋은 여건의 편한 선행 1순 이번에는 그 전개가 직전처럼 편하게 선행받아 1순 할 수 있는 전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강축의 후착잡기 경주로 액면상 보이지만 이변 발생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약체급 편성 맞는 건 맞아요. 8번 BK 우노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요. 여기 5번 더팩트가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에 서둘러 가담하는 과정에서 무리했고 그 당시 경주가 앞선이 와르르 무너졌죠. 함께 동반 몰락했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처럼 무리하게 선두권에서 힘 소진 많이 한 전개로 막판에 무너질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거리도 내렸고요. 5번 더팩트고요. 여기 2번 러브레터가 있어요. 지난 6월 1일 데뷔전에서는 정구간 외측 기대는 악벽을 보이며 이 초반 전개가 다소간 뒤처졌는데 막판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망사가면 씌우고 나왔고 직전 경주는 이 1300m 출전에 이 초반에 양념 마필에게 압제를 당했어요. 진로 방해를 당하는 바람에 3선 인코스에서 전개를 펼쳤고 막판에 이렇다 할 걸음은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코스 안쪽 들어왔고 이미 데뷔전에서 뒷심이 상당히 날카로운 그 부분을 충분히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단촐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한 2번 러브레터의 막판 역습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최성진 의원, 2번 러브레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2번 러브레터 같은 경우 6월 달 경주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추임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에서 2번 러브레터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번 영광의 스타, 여기에 4번 온데이 이런 말들이 최근에 출발을 굉장히 크게 실패한 거에 반해서 2번 러브레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MC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의 출발 실패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스타트대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인코스 최적 전개를 했음에도 막판에 완전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선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입상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산 스타트 1경주는요. 단순한 편성의 전개도 유리하고 연투 기대치를 일단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8번 BK 우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벅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9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미 단거리, 동거리 검증 전력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착순권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한결 약해진 편성호기 만나 전개 이점과 약편성의 호기를 충분히 이용할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권 마필들의 전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당일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성패가 가릴 듯한데요.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부경 3경주 경주가 되겠습니다. 1300m 경주인데요. 당일 아마 목요일 날 가장 큰 비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로 상태가 얼마나 좋을지 나쁠지가 이 오전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경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주로가 좀 불량해질수록 인코스가 조금 무거워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모래가 안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일단은 경주 편성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번 경주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 것이 굉장히 대각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유한 말이 최외곽에 있습니다. 9번 타임 스펙, 그리고 8번 PK9, 7번 백리총, 그리고 6번 피스 라이더.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림으로 초반 스타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코스에 있는 1, 2, 3, 4, 5번 역시 스타트 능력 쪽에서는 웅성웅성 인코스에 차지는 하고 있되 그렇게
빠르게 9번이나 8번보다는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말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9번 타임스펙이 코너를 돌기 전에 얼마나 빠르게 앞선을 장악을 해내느냐가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9번의 선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지하면서 8번 PK9이 막아서느냐. 선의권에서 꾸준하게 자신의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7번 백리총은 얼마만큼 위치 선점을 하고 있느냐 역시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되겠죠. 역시 6번 피스라이더. 여태까지 추입을 시도하고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 순발력 자체가 아주 밀려서 추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빠른 흐름 속에서 추입을 시도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신차는 유지하면서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9번 타임스펙이 이끌고 가는 레이스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는 빠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당일 주로의 영향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8번 PK9과 7번 백리총이 가세를 하면서 레이스 흐름은 가속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만 관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9번 타임스펙 그리고 8번 PK9 여기에 추입을 시도할 6번 피스라이더까지 모두 승급 착순이 걸려있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9번 타임스펙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편성상 단출한 편성, 그다음에 단독 손해까지 차지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혹이 놓치는 것도 쉽지 않죠. 여기에 8번 PK9 역시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은 더 띄워줄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약간은 무거운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일 상태 체크까지는 필요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6번 피스라이더 이 말 재밌어 보입니다. 6번 피스라이더의 추입력이 8번 그리고 7번 백리총은 어느 시점에 넘어서느냐가 이번 경주에 입상권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6번 피스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추입마권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5월 말에 골마겸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골막염을 겪고 난 다음에는 체중이 빠지거나 훈련 강도가 약해지거나 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게 마련인데 이 말은 특이하게 훈련 강도 유지하면서 체중이 불게 되죠. 즉 전형적인 성장통의 영향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의 체형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 이제 그 체형의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훈련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체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6번 피스라이더가 왕년에 보여줬던 기본기를 이번 경주에서는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9번 타임스펙이 이끌고 있는 이 레이스를 7번 백리총, 8번 PK9이 따라붙을 수도 있겠고 여기에 6번 픽스라이더, 왕년의 포화주로 가벼웠던 주로에서 아주 악착같이 따라붙던 또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만큼 9번 타임스펙의 선행과 6번 피스라이더 추입력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3경주였습니다. 네, 일단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요, 경마, 부산, 제주 모두 이 가벼운 주로 컨디션이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 부분까지 일단 예측을 해서 당일 주로 상태에 따른 그 전개 양상까지 일단 짚어주셨는데요. 9번 타임스펙을 선행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 말이 직전에 거세 이후에 체중도 많이 빠진 가운데 자, 선행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단독 선행을 나서고 1승 기대치가 높다. 그 부분이 일단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선행말을 다른 말로 보고 계시는 듯합니다. 4번 BK 썬더. 자, 이 말을 중심에 놓고 하셨는데 이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예, 김정희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말들 대부분은 동의하는 말들입니다. 8번, 9번 타임스펙을 가장 강조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 말이 충분히 이번 경주 잘 뛸 수 있다. 직전에 외곽 전개했다는 걸 감안하고 오버페이스 했다는 걸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7번 백리총 그리고 8번 PK9 그중에서 저는 8번 PK9이라는 말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직전에 외곽 전개한 걸 감안하면 더 잘 뛸 수 있다.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병으로 3번 구리타워란 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에 코너에서 모래 맞으면서 외측으로 엄청나게 기대는 모습 여전히 계속 이게 외측으로 기대는 부분이 좀 교정이 덜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상태만큼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띄워주는 모습은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는 하고 있다는 부분. 이번 경주 단촐한 편성,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라고 부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흥미롭게 보는 게 4번 BK 썬더라는 좀 어린 말입니다. 직전 경주가 데뷔전이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이 주행 심사 때도 인코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그냥 아예 추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직선에서의 추진력 좋았고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앞선과 거리를 많이 두고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했다는 거. 그리고 직전 데뷔전에선 그래서 아예 선행을 나서려고 했는데 큰 충돌을 하면서 출발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초반 스타트 타임 굉장히 좋았고, 제가 판단할 때 이 모래를 싫어하는 이 말의 특성상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거라고 예측이 되고, 주행심사 모습 잠재력,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선다면 직전에 또 코너에서 연말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망아지 티 내면서 밀렸던 부분, 또 모래 맞고 예측으로 밀렸던 부분, 이런 부분 감안하면 이번 경주 선행 나서서 잠재력 발휘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4번 BK 썬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4번 BK 썬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뷔전 당시는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데뷔전 때 좀 실망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게이트 이탈 속도가 다른 말들보단 늦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정작 초속이나 중속 면에서도 그렇게 메리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것이 모래를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도 모래를 맞기 전까지 따라 붙어주는 그 속도가 분명히 있었어야 하는데, 그 초반 발진 속도가 조금 떨어졌던 것이 아무래도 좀 아쉬웠던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 외곽에서부터 넘어서려고 하는 말들의 스피드가 더 빠르다라는 판단으로 또다시 안에 갇힐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김정희 의원의 분석에 좀 응원을 해보고 싶은데요. 타임스펙, 픽스라이드, 백리총, PK9 모두 동일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백리총이 직전 골막 때문에 6개월 만에 휴양을 다녔던 상황에서 경주를 유심히 보시면 저는 아무리 봐도 이마필이 최선이 아니었다고 느껴졌어요. 선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걸음 좀 참아주면서 적응의 주안점을 뒀던 모습이어서 좀 더 성장 가능성 높게 평가해봤고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고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마 타임스펙을 이제 중심축으로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MC께서도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마필이 직전 거세를 하고 첫 출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체중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이번에도 문제는 당일 체중이 많이 불어나오질 않고 이대로 유지가 돼서 나온다는 상황이라면은 한 번쯤 중심축으로도 다시 한번 고민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일 체중이 빠져서 나왔을 때도 굉장히 전 기뻤었거든요. 정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원래 체중보다 좀 애가 뚱뚱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좀 이렇게 덩치가 좀 있다라고 느꼈었던, 좀 둔탁해 보였던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세 이후에 본인의 체중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조금 더 빠져도 되고요. 10kg 이상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정상 체중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거세 이후에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했을 때 대부분 이제 마필의 컨디션이 100% 아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보고 있나라는 마필이 있었죠. 그 말이 거세 이후에 체중이 한 19kg가 빠졌었는데 그게 적정 체중이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깜짝 입상을 했었는데요. 이 9번 타임 스택도 이제 그러한 어떤 경향에서 본다라면은 체중 감소한 부분. 자, 이번 금요일 날 체중이 약간이라도 불어 나온다라면은 더욱더 금상첨화겠죠. 여기 8번 PK9이 최근에 강편성 구도 속에서도 꾸준하게 제 걸음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 워낙에 상대가 강했죠. 또한 외곽으로 무리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3착이었는데, 이번에 9번 타임팩이나 4번 BK 썬더가 선두 장악에 나서는 구도 속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2선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직전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8번 이 PK9이 되겠습니다. 7번 백리총도 골막염 등으로 공백 이후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 전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직전에도 약간 반태보 늦발 이후 초반 전개가 다소간 후미 인코스 모래마크 전개 펼쳤지만 좀 더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7번 백리총이고요. 저도 4번 BK 썬더가 가장 전개상의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안쪽 게이트에 직전에 그 출발 후 연마필 추돌로 인해서 초반 전개가 주춤거린 이후에도 스피드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맘먹고 나간다라면 4번 BK 썬더가 아예 강공 선행 작전으로 응수할 수 있는
자, 그런 복병 전력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자, 거세 이후에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온 전개까지 앞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펼쳐낼 9번 타임스펙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11등 마필 출전하는 올라 있습니다. 네, 한참 그 성장기에 상승세의 6등급 신예 마필 간의 접전을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경주 능력을 보면요. 자, 그야말로 엇비슷한 능력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 능력 가늠이 그렇게 쉽지 않은 레이스로 보입니다. 공백 이후 상태감 하지없는 기본기 갖춘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부산 4경주는요.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인사드릴 경주, 최선의 압축으로 보답을 드려야 하는 오늘의 4경주 방송 추천입니다. 1200m로 치러지고 있고 총 11마리 마필들 간에 기복형의 마필들 간의 조합이 좀 이뤄지는 모습이라서 어떤 마필이 전개의 우위점, 어떤 마필이 분명히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잡아가면서 후차권에서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이번 편성에선 중심축으로 손색이 없는 마필 한두가 나오고 있죠. 바로 안쪽에 있는 2번마 통일 한국이라는 신의 전력입니다. 주행심사 때는 발주가 늦고 중속감은 좀 나쁘지 않아서 데뷔전 좀 뛰어봐야 알겠다는 좀 판단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때 당시에도 훈련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데뷔전에서 굉장히 발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권을 아예 장을 해냈었고 지금 한계점이 없는 19조의 월드데이란 마필이 2선에서 압박을 하면서 마지막에 틈이 생기 아쉬운 3차기였지만 전체적인 주행 스피드와 중속은 상당한 열감을 보였던 전력이죠. 지금의 구도 자체는 워낙에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통일한국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보다 빠른 마필이 전혀 없죠. 파행과 산택으로 주기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 모습은 거의 베스트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게이트까지 좋은 통일한국. 이번 경주에서 선행 못 나서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편성 자체 약간 이번 경주 입상권의 한 자리는 믿음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작 도전권에서의 압축이 중요할 텐데 우선적으로는 4번마 빅풋이라는 우선 공백 전을 치르고 있는 휘양 마필이 눈에 띕니다. 데뷔전 올해 1월달 경주 자체에서 초반에 발주가 좀 늦고 막히면서 선입권에서 가능성만 보였던 마필인데요. 이후에 파행기 때문에 좀 휴양기가 길어졌던 전력이에요. 그 기간 동안 21조에서 11조로의 마방 이적이 있었고요. 체중이 불어나면서 굉장히 주폭의 여유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검 때 모습도 기본 외선에서 가볍게 3선에 가담을 하면서 열감도 좋았었고 뒷선에서 추진 없이도 보여주는 마필의 주폭감. 더군다나 외선 2등급의 우아와의 병합 시에도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이 정도의 상태라면 공백전이지만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 4번마 빅풋. 바로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8번마 백두장수와 10번마 스페라의 전개도 관심은 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는데요. 백두장수라는 마필은 6월달의 경주에서 빠르진 않았지만 인코스에서 최적의 선입으로 가능성을 보였었고 직전은 초반에 약간의 착지 불량 속의 마필 자체의 운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아쉬웠지만 다시 한번 최적 선임이 하다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10번마 스페라 같은 경우에는 1600 도전에서 능력 미달 처분을 받으면서 고전을 했지만 데뷔전 1300m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전력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정형래 기수가 기승을 해서 마필의 유도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었던 모습인데 무엇보다 다실바 기수라면 중간권의 마필들이 빠르진 이번 구도에서 분명히 외선은 선입을 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마필 상태 가벼워지고 있는 10번마 스페라의 전개까지도 관심은 필요하겠죠. 결론적으로 2번마 통일 한국을 선두력을 필두로 해서 4번마 빅풋, 8번 백두장수, 10번 스페라 이 3두 간의 접전으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복병권의 세력들 몇 두가 눈에 띄지만 우선적으로 베스트 상태가 아니라면 추천드릴 수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까지 포함한 자신 있는 압축으로 보답드릴 4경주입니다. 예,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백동희 의원을 응원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통일한국, 빅풋, 여기에 스페로스페라까지 완전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세 마리와 더불어서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 한 마리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6번 퍼스트 빅토리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퀵무브라는 빠른 말과 함께 백두킨 타임스펙 이런 타임스펙 같은 경우는 앞서 나오는 그런 출전하는 말인데 이런 말들을 함께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퍼스트 빅토리를 제외했던 이유가 외곽 게이트 그리고 조금 더 초반 스피드 선위권에 가담할 수 있는 말들이 몇 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개상의 어떤 좀 유불리 그 부분 때문에 뺐던 건데 사실 그 당시에 역시나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외곽 전개를 했고 분명히 전개가 좋지 않았음에도 그걸 힘으로 극복하고 입상까지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오히려 직전에 비해서는 빠른 말들이 몇 마리 출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리 잡기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말을 아예 말씀이 없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밌네요. 퍼스트 빅토리 제가 직전에 최성준 의원한테 질문 드렸죠. 이거 왜 빼냐고. 왜 빼시냐고 분명히 질문 드렸는데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좀 아픔이 기억이 나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잘 뛰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편성이 좀 약했다라고도 편성을 생각을 했어요. 킹무브가 선행을 갔었고 중간 직선 들어와서는 백두킹과 이제 타임스펙의 걸음이 굉장히 무뎌지는 상황에서 단촐한 구도의 추입이었기 때문에 좀 통했다고 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 구도는 통일한 곡이 굉장히 빠르게 레이스를 끌 거고 픽푸시라던가 스페로스페라 그 마필들이 그 앞선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중간 거리 위치할 거라 평가를 합니다. 그 마필들이 분명히 서지 않고 역주를 해줄 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빅토리가 추입을 다시 한번 추입으로 연투를 가져가기에는 상대들이 좀 빡빡한 구도의 연투의 가능성은 당일 정말 베스트의 모습이 아닌 이상 연투의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싶진 않은 구도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역시 뭐 백동희 의원의 방송 추천은 뭐 믿을만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 먼저 보내드리는 바이고요. 무엇보다 이번 통일한국이 데뷔전이 먼저 기억이 나요. 이말 데뷔전의 1경주였는데 그때 아마 우리 뭐 북미 정상회담이 딱 개최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음모론이라고 하죠. 통일한국이 이게 선행을 나가고서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는데 진짜 선행을 나가가지고 3일을 버텨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줬던 위원이 백동일 위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근데 선행을 나가서 버티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너무 많이 기댔었거든요. 그 기댔었던 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확연하게 좋아졌다, 힘이 더 많이 붙었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좀 힘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저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직전 연휴 그렇게 편하게 나서서도 어찌됐던 데뷔전을 치를 마필 때 잡혔다는 것 자체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은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구도에서 통일한국이 가지고 있는 초속과 중속을 잡을 수 있는 마필이 없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길게 휴식을 가져가주면서 마필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점. 선두가 빡빡한 레이스라면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게이트 조건에서 이 정도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통일한국으로서도 더군다나 최시대 기수의 연속 기승인데 이번 연휴는 안 믿을래야 저는 안 믿을 수가 없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통일한국 경매가 1억 원의 고가의 마필이고 4월 27일 날 그 4.27 남북 판문점 그 정상회담이었죠. 김정은 의원. 네, 그날 그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10만 대. 그 당시에 시류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약간 좀 걸맞는 마필이 아닐까 음모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이 통일한국 이번에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당일 주로도 가볍게 형성이 될 것이고 단독 선행은 유력시 돼 보입니다. 자, 여기 1번 완봉이 있습니다. 공백 이후에 출전 7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고 직전 경주 당시 이 초반 전개 다소가 내축 흠이 쳐져 자, 어렵게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의 여력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최단거리 중반 끝걸음의 여력을 뚜렷이 남겼던 말인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자, 늘어난 1200거리입니다.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유리해 보여요. 1번 완봉 직전에 최단거리 걸음 여력 남겼던 요 1번 완봉인데 백동일 의원 요 1번 완봉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봤어요. 완봉 같은 경우가 끝걸음을 보였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당시의 편성을 보시면 당시 카투라는 마필이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데뷔전 때 늦발했던 걸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선행을 갔고 무리하게 선행을 가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선입권의 와르르 있었던 마필도 올라오면서 정말 큰 이변이 발생했었고 완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뒤에서 발주가 안 나왔던 상황에서 앞선이 무너지니까 3위를 했단 말이에요. 코스가 좋다는 건 저 역시도 인정을 하는데 공백 이후부터 보여줬던 마필의 스피드감이 워낙 떨어지고 있어서 착순권 자체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입상권 자체는 좀 더 지켜보는 마필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하자 없고 단독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은 2번 통일 한국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저희가 난상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여러 대의 마필들이 곳곳에 복병전략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백동일 의원이 정확하게 되는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그런 거를 그 부분을 선별해서 압축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900m 3세 이상 제주마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대난전이 예측이 되는 이 제주 4경주가 되겠는데요. 금요일 날은 제주 경마가 총 4개의 경주가 치러지고요. 이 제주 4경주가 제주 경마로서는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흐름을 이끌 선행모 4번 태흥산성이나 1번 장백기상 모두 입상 도전 가시권에 있는 전력들인데 직전에 함께 뛰었던 마필 3두가 이번에 다시금 리턴 매치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전개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상당한 변수가 생길 그럴 제주 4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어찌 보면은 선두권 자체가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다면은 1번 장백기상과 태흥산성이 선두권에서 싸울 수도 있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훈련 상태가 계속 좋았으면서도 실전에 연결이 하셨던 7번 만점왕이란 마필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힘에 대한 여유는 이미 입증을 받았던 전력인데 계속된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고 있죠. 6월 달부터였죠. 6월 달부터 계속 상태는 좋았어요. 마지막 타이밍을 못 잡았을 뿐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타이밍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7번만 만점 왕의 한 발. 어차피 앞선 자체가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된다 평가를 했고요. 3번만 동백동선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차분하게 선의권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동백동선이라는 마필도 선의권을 나서야지 좀 잘 떴던 모습에서 각질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직전 따라가는 전개에서의 한 발이 가능했던 전력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쏟았던 모습이 좀 과연 이제 연투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들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능력에서 다시 한번 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3번 동백동산은 여전히 가치 있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4번마 태흥산성이란 마필 자체는 여전히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만큼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 높여볼 수 있고 안쪽에는 2번 덕산공주가 줄어든 거리 900m 안쪽 코스라면 오히려 선행권 틈새에서 선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복병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에 8월 10일 금요일 10일 경주였죠. 당시 이 만점왕은 외곽 게이트 불리함, 초반 전개 완전히 뒤쳐져서 막판에 늦은 스퍼트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충분히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가능한 이 중심권의 전력으로 백동일 의원은 요 7번 만점왕을 특히나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이 제주 4경주 가장 주목하는 마필을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경주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말은 2번 덕산공주라는 말입니다. 3,000점 이하 편성인데 직전에 비록 잘 뛰었던 선두권이지만 이번 경주는 경합 가능성, 그다음에 늘어난 부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덕산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빠른 페이스에서도 꾸준히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0m에서는 경쟁력이 좋은 말인데 직전 경주에서도 초반 의도적으로 추진 없이 잡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이번 경주가 선행권, 경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에서 이 최적 선입의 적정거리까지 만났기 때문에 주목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성진 의원은 이 복병 전력이네요. 2번 덕산공주가 오히려 인코스에서 최적의 선입이 가능하다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말이네요. 우승했었죠?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네, 4번 태흥산선입니다. 지난주에는 복병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승을 차지했네요.
지난주였습니다. 1주 만에 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주경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1주 만에 3kg 부담 중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제 변수를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전현준 교수의 재계승이라는 점과 나머지 상대 선행마들 역시 부담 중량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승세 우선, 연투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빠르게 출전하고 있는 4번 태흥산성의 연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도 4번 태흥산성이 강력하게 선행 모색을 할 듯하고 직전에도 2위와 4마 진짜 압승이었습니다. 부담 중량 살짝 올랐습니다만 1승 기대치가 높은 말로 4번 태흥산성 강주에 씌웠습니다. 자, 역시 3번 동백동산이 직전에 3,000점 이하 편성 현등급에서 우승 전력입니다. 당시 야간 경마 타이밍에 초반 전개 다소간 중후미 외곽을 무리하게 돌았습니다만 막판에 압도적인 근성으로 당시 3번 이 동백동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엔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았고 4번 태흥산성 그리고 안쪽에 1번 장백기상이 이 선두권을 주도해 나가는 그 페이스 속에서 직전보다는 좀 더 안쪽에서 거리 손실을 줄이며 최적의 선입전이 가능한 만큼 직전보다 경주 여건이 훨씬 더 유리해진 3번 동백동산이 되겠습니다. 직전 늦추입 아쉬움을 만회할 7번 만점왕이 후착 일감으로 보이고요. 역시 4번 태흥산성 강공선행작전, 여기에 안쪽 1번 장백기상도 이번에 4번 이 태흥산성과 무리하게 경합을 해서 내가 꼭 선행을 나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차라리 4번 태흥산성을 보내놓고 인코스에서 선행 같은 선입 편하게 타준다라면은 코스 2점의 최적 전개가 가능하기에 1번 장백기상도 도전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네, 결국 이 제주 4경주는요.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매우 높은 말이죠. 3번 동백동산, 한 박자 빠른 스퍼트, 7번 만점왕, 강공선행작전, 4번 태흥산성. 일단 3도의 마필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이 5등급의 신예 능력마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현등급에서 능력 확실하게 검증받은 말도 있고 직전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도 역시나 압도적인 능력으로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말. 반대 또 한 부분을 보면은 잘 뛰다가 한번 꼬꾸라진 말이 하나 있죠. 여러 대의 마필들이 이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격돌에 나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부산 5경주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세 전력들이 대거 출전해 있는 편성이라서 굉장히 혼전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1200m 거리가 되겠는데요. 사실 직전 경주 편성 강도 분석만으로도 내용의 옥석이 가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근성에 한몫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심축에는 1번 백년대로 레이팅 35. 이제는 승급을 위해 기왕이면 우승으로 승급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말이 되겠고요. 이 말은 무엇보다 선입후 추입을 할 수 있다는 그 강단이 굉장히 좋은 앞말입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지금 55라는 부담 중량의 상대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까지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백년대로가 직전 경주에는 상대적으로 빨랐던 흐름 속에 좀 아쉬웠다. 추입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라는 점. 이번에는 만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이번 우승 티켓 그리고 6번 파워윈디 두 마리의 승급마들 이 두 마리의 공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행이 아니고 따라가면서도 근성 발휘 후 우승을 차지하고 낙승으로다가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4번 부경볼트 같은 경우 다소 승급 이후에 다소 입상을 차지한 이후에 주춤했던 모습에서
다시금 컨디션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직전 경주 3위를 차지했고요. 빨랐던 흐름을 잘 따라 붙었었던 걸음. 이제는 다시 한번 선두권까지 가세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성장해 있다는 부분 컨디션 회복세에 방점을 찍어볼 필요가 있겠죠. 외에도 도전 세력들은 많이 있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행만을 넘어설 수 있는 근성이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빵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추천 경주 강하게 성공 기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화이팅 응원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내용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마필은 반드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승급하는 이번만 우승 티켓과 6번 파워인드의 잠재력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곽에 있는 10번만 패션 오브 마린드 선행권의 마필이 아닌데다가 승급전 직전의 경주도 잘 버텨냈었죠. 물론 직전의 경주도 외곽 10번 게이트였는데 데뷔전 착지 불량 때문에 고생을 했던 이후 연투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은 한계치를 보여주고 있는 10번 패션 오브 마린도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가치 있는 마필로 평가해야 될 텐데 이 마필을 언급 안 하신 이유까지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10번 패션 오브 마린이 직전 승급전에서도 보여줬던 능력치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당일도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로 인정합니다.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인정은 하나 인기를 제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편성 강도 자체가 직전에 너무 약했어요. 샤프베리나 도닌마이 같은 경우 지난주에 모두 출전을 했었던 말들이고요. 그 말들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죠. 느린 말들이고 좀 이렇게 따라 뛰어야 하는 말들 그리고 샤프베리 같은 경우는 게이트 2점을 활용했었던 그런 편성 속에서 약간의 그 편성의 혹이었다라고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번 편성은 그 전 편성이 약했던 편성이 아닌 곳에서 선전을 했었던 말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외곽으로 밀려있는 10번 패션 오브 마린보다는 좀 더 나은 능력치를 기대할 수 있는 말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김정우 의원께서 이번에 언급해 주신 말들 강하게 응원합니다. 100년대로 우승 티켓, 여기에 파워인디까지. 이 세 마리와 함께 저는 딱 네 마리만 본다면 역시나 저 역시 10번 패션 오브 마린을 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직전 경주 이 패션 오브 마린을 보면서 제가 좀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데뷔전 좀 굉장히 늦은 좀 데뷔전을 치렀죠. 6월 24일에 그 당시에 클레버 윌리라는 말한테 막판에 무너지면서 3착을 해서 올드 패션드 자마로서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그런 모습 보여줄 거라고 예측했던 부분 실망했는데 하지만 직전 경주를 통해서 완전히 이 말이 잠재력이 굉장하다는 걸 느낀 부분 정말 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그날에 그 정도의 외곽 전개를 한 말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말이 없었다라고 제 기억이 날 정도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약편성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의 전개를 자력으로 뚫어냈다면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더 좋은 경쟁력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이게 설득이 될지 조금 걱정이 먼저 되는데요. 상당히 외곽 전개를 했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행을 이끌었던 그 샤프베리라는 말 자체가 이번 경주에 뛰고 있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편성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을 3번 퀵 무브로 보고 있는데요. 그 말보다 빠르냐라는 그 부분에서 스피드 비교가 우선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퀵 무브의 스피드가 훨씬 빠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패션 오브 마린이 이것을 넘어서는 데까지 힘소진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이고 높아진 부담 중량, 그 사이에 끼어들어야 하는 우승 특급 부경볼트 등 상승세 마필들의 전력과의 힘소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라고 평가를 내리면 이해가 가실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지영 의원이 10번 패션 오브 마린이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이번에는 극복해내기가 여의치 않다 이렇게 평가하신 듯합니다. 직전보다는 당연히 이번에 상대가 좀 강해진 면도 있어요. 안쪽에 1번 100년대로가 연전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좀 아쉬운 사착이었죠. 전개도 꼬였고 막판에 고삐도 살짝 놓친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코스 2점 더 있고 3번이 퀵무브가 선행인데 보내놓고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가 가능한 1번 100년대로 저도 중심권의 마필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잠깐 말씀하신 말이 있죠. 3번 퀵무브 정말 퀵클리한 선행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단독 선행이죠. 직전에도 데뷔전 1300m 거리를 선행 강공작전 여유 있게 우승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
살짝 상당히 강해졌습니다만 거리 내렸고 단독 선행. 당일 주로도 가벼울 듯한데 김지영 의원, 요 3번 퀵무브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행을 나선다면 상당히 매서울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하는데요. 관건은 얼마나 편안하게 선행을 나가느냐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3번의 퀵무브가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6번 파워무브라든가 4번 부경볼트, 인코스에서는 2번 우승 티켓 등의 말들이 쉽사리 이 말의 선행을 편안하게 놔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안마린 퀵무브가 오히려 한 번쯤은 더 경험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좋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오경주는요. 직전에 아쉬운 사착을 충분히 만회할 경주 여건과 전개 이점까지 살릴 게이트도 좋죠. 1번 백년대로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최근에 그 능력 상승세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을 했고 당일 주로 컨디션이나 또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숨어있는 1%의 변수까지도 잡아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오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선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중거리로 넘어가는 1,400m 5등급 무대에서는 다소간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있고 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6등급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거 격돌에 나섭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5등급에서 기복 보였던 말들은 최근보다는 좀 약체급 편성 호기를 만났고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은 부담 중량 2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5등급 10마리 난초란 구도죠. 능력 우위의 마필은 없습니다. 현등급의 정체 마필, 그리고 승급전 검증의 마필들, 양강 구도 사이에서 누가 더 전개가 유리한지 누가 더 보여줄 걸음이 앞서 있는지 상대적인 전개에 대한 체크와 능력에 대한 체크의 우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죠. 훈련 시 모든 종합적인 조건을 감안했을 때 우선적인 4두의 선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드릴 전력들 1번, 6번, 그리고 9번, 10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초반부 전개에서는 안쪽에 있는 전력이죠. 1번마 원더풀 스토리, 그리고 5번마 대동기상. 이 두가 선행거리를 장악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중에서도 온맛 대동기상이라는 마필이 초반부 발주 능력 하나만큼은 선행권을 장악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여력감 자체는 1,400m를 한 번에 극복하기는 좀 힘들다는 판단이고요. 무엇보다 당일 주로가 상당히 가볍게 형성돼 있지 않는 이상, 최상의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판단으로서 오마 대동기산을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개드릴 전력 중에서는 1번마 원더풀 스토리가 좀 더 선두권에 근소하게 장악권을 나설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간권 데뷔전 좋은 모습 6번마 엄블랑, 그리고 외선에서 빠르게 몰고 올라올 수 있는 9번 뉴잭스윙의 선입력, 그리고 3두를 보내놓고 좀 더 처진 운행 속에서 중후반 이후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10번마 강한 질주가 눈에 띄죠. 꾸준하게 주폭이 이어지면서 직선까지 전개가 이어질 텐데요. 여전히 이번 경주까지는 전개 이점 활용할 수 있는 1번마 원더풀 스토리라는 마필이 좀 더 눈에 띕니다. 데뷔 후 3전 동안의 모습은 좀 아쉬웠었죠. 조금 둔탁한 모습도 보였었고 결정에 대한 여유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휴양 이후에 빠른 변화 속에서 공백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백전 내측에서의 가벼운 선입으로의 모래에 대한 유연성도 여유가 좋았었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따르는 중속과 주폭, 최근의 모습은 여유가 상당히 많죠. 아직까지 힘이 꽉 차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점점 힘이 차가고 있는 모습인데 가벼운 중량 조건 속에서 최적의 전개, 선행이든 선입이든 상대들의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전개 요건이 좋아진 1번 원더풀 스토리, 편성 자체의 모습에서 가장 강조드릴 마필입니다. 후차권 9번만 뉴잭스윙 승급전 적응 마친 만큼 기대치를 높여봅니다. 데뷔 후 이전 동안 변화가 더뎠고 휴양 이후 빠르게 이 마필 역시도 변화가 좋아지고 있죠. 공백전 1600m에서는 가능성 보여주고 이어 우승으로 5등급에 승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급했습니다. 직전의 경주는 입상 자체는 아쉬웠다 하더라도 외선에서의 빠른 가담 이후 끈끈함은 분명했어요. 힘이 붙어가는 모습으로 적응력이 좋아지고 있고 훈련 시 가벼움도 좋아지는 9번 뉴잭스윙의 선입력 강조드릴 수 있고요.
자, 데뷔전 기대 이상의 모습 6번마 엄블랑입니다. 물론 상대들이 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승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강한 인상을 남겼었죠. 주행 심사 시부터 지세는 좋았습니다. 힘은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데뷔전 상당히 잘 뛰어줬고요. 무엇보다 상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데뷔전 2선 외곽을 가담을 하면서 끝까지 응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외선의 마필들에게 밀리면서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내측으로 좀 빠지는 듯 했습니다만 직선 들어와서 제차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죠. 아직도 성장세에 가지고 있는 마필인 만큼 승급전에도 가치 있는 전력으로 6번 엄블랑의 선임력 강조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만 강한 질주도 직전 많이 띄워준 전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파괴력 있는 한 발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주폭이 좋은 선취입권의 마필이죠. 승급전 7월의 경주시 발주 이후 낙마로 주행 중지의 아픔을 겪었던 직전의 경주 바로 좋은 주폭을 선전하면서 변화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강한 질주가 가장 눈에 띄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이유 자체가 훈련 시 그리고 병합 시 성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복병권의 마필로 많이 언급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게이트가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이은 외선 마필과의 병합에서 성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건이나 전개는 밀렸지만 기본 상승세의 10번만 강한 질주의 역습까지는 가치 있게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승급전 7이지만 선두권 공략 최적의 전개까지 가능한 전력이죠. 인코스 전력 1번마 원더풀 스토리를 필두로 해서 성장세 전력 승급전 적응 마친 9번마 바깥쪽에 있는 유잭 스윙 그리고 6번마 엄블랑의 선임력과 직전 훈련 시 변화가 실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10번마 강한 질주의 역습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다시 한번 게이트 여건에다가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말이죠. 1번 원더풀 스토리 이 1400m 초 도전에 나서지만 감량 혜택에 코스 이점, 최근에 뚜렷하게 결정력에 보강된 모습 등등 여러 가지 여건상 1번 원더풀 스토리 백동리어는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3두의 마필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1번 원더풀 스토리보다는 외측의 10번 강한 질주, 아무리 현등급 검증 전력이라 이제 높게 평가하신 듯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 승급전 상승세 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들의 절반 정도가 승급전 말들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현 등급의 무서움을 아무래도 보여줄 수 있는 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백동일 위원의 그 전개도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0번 강한 질주가 직전 경주의 당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을 만큼 훈련 상태와 당일 상태감이 정말 좋았던 말이었거든요. 그 상태감을 실전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입상을 차지했었던 그 저력, 승급전이었습니다. 승급전에서 보여줬었던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 현등급에서 검증이 필요한 상승세 말들보다는 10번 강한 질주에게 힘을 실어보는 것도 저는 재밌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백동일 의원은 앞서 추천해 주셨던 1번 원더풀 스토리와 9번 뉴 잭 스윙도 역시 무시할 전력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더 보여줄 걸음들이 분명히 있는 전력들인데 전 여기에서 한번 여쭤볼 말 8번 미라클 앨리스라는 전력입니다. 물론 6번 엄블랑이라는 말도 선입권에서의 상당히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앞말이기 때문에 좀 흠칫하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경주 경험상으로는 8번 미라클 앨리스의 성장세가 좀 더 믿음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미라클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선행에서 선입으로의 그 전력 변화가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덜미를 잡혀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 변화를 보인 만큼 조금 더 보여줄 거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8번 미라클 앨리스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좋게 판단합니다. 우선은 소개드릴 수 있는 전력이 4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랬었는데 이 마필은 분명히 질문해 주실 거라고 좀 믿고 있었어요. 미라클 앨리스 같은 경우는 외측 기대했던 악벽들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여유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월 달의 경기 결국 무너지긴 했어도 외측에서 다실바기수가 그 몰고 나갔던 그 스피드와 중성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직전의 경기는 더 안 좋았던 부분 자체가 가만히 보시면 인코스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모래를 맞고 쳐주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외선으로 나와 있고 다실바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감량 조건까지 있다라면 몰고 가는데 일가견이 좋은 다실바기수의 그 전개적 요건 자체는 이번 경주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 역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일 위원과 생각이 매우 일치하는 경주입니다. 저 역시 1번 원더풀 스토리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마 뒤에서 최적 전개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 이점 가장
유리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6번 엄블랑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사실 데뷔전이었는데 주행 심사 때도 그렇고 직전 데뷔전도 그렇고 출발할 때 거의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직전 데뷔전은 출발대랑 충돌하면서 또 늦게 나오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뭐 이 정도의 초반 스피드를 보여줬다면 이 성장 가능성 초반 선행까지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말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에 10번 강한 질주의 추임력 그다음에 복병으로 5번 대동기상이 이제 직전 경주는 좀 치열한 경합으로 무너졌는데 어쨌든 늘어난 거리에 상태감까지 하긴 하고 백동희 의원께서 어느 정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대답을 들은 걸로 가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들이 상당히 전력이 강해 보입니다. 거기에 감량 혜택이나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죠. 1번 원더풀 스토리가 동거리 1,400m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자 이번에 코스 안쪽에서 부담 중량도 내려받은 가운데 최적의 선입전이 가능한 만큼 최근의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갈 1번 원더풀 스토리 재차 강조드려보겠고요. 역시 10번 강한 질주도 직전 경주에서 1,300m 은근히 앞선 이 빠르게 진행된 구도 속에서도 차분하게 전개를 잘 펼쳤고요. 막판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 속에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거리 더욱더 보여줄 걸음이 많아 보여요. 10번 강한 질주. 여기 4번 천하의 꿈이 있습니다. 능력 발휘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직전에 드디어 데뷔 후 13전 만에 첫 입상에 성공한 전력입니다. 그 과정에서 흐름 빠른 레이스도 충분히 경험을 해봤고요. 직전에도 오션 피닉스가 이끄는 페이스 차분하게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입상을 했고 여력도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승급전에 역시 2km 감량 혜택 한 번 터진 걸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도전이 가능하고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4번 천하의 꿈 평가하는데 백동일 의원 4번 천하의 꿈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상이명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같이 보고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천하의 꿈 같습니다. 13전 만에 1전 입상하는 데까지 과정이 정말 좀 길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정말 상태가 좋았는데 아쉽게 3착. 또 안 되다가 거세를 하고 나서 겨우겨우 직전 입상이 좀 전부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직전에 오션 피닉스가 당일 체중이 많이 빠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했던 것을 감안을 하고 선행권을 나섰는데도 마지막에 잡지를 못했던 걸음이다. 근데 2착 승급으로 들어와서 터진 걸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땐 터진 걸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걸음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괴력 있는 걸음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천하의 꿈은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 검증해 보도록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승급전에 상승세 이어나갈 1번 원더풀 스토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후 직선거리 가장 긴 1,600m 스태미너 형 마필에게 입상을 허락하는 거리죠. 절대 강자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1,600m 검증된 전력도 있습니다만 비슷한 능력의 마필들이 당일 상당히 혼전 양상으로 흘러나갈 그 구도가 되겠는데요.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확고한 축마가 서 있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착도 압축이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믿고 말씀드릴 중심마는 3번 비카블레이드입니다. 직전 선행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경주 중반부터 장안질주라는 스피드가 매우 좋은 말, 이 말이 한 반마신 정도로 외곽에서 앞서 나가면서 계속 시종일관 압박했고 그 압박에 자기 페이스를 결국엔 지키지 못하고 오버페이스하면서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이번 편성은 직전 장안질주 같은 스피드 좋은 말, 경화를 붙일 말이 보이지가 않는 편성입니다. 선행 나설 확률은 매우 높고
나갔을 때 자기 페이스로 경주 이끌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거리 무난히 극복하고 우승까지도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장 내밀 말은 단연 10번 아치나레라는 말입니다. 최근 2번의 경주 모두 정상 경주력을 발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6월에는 늦추입을 했고 직전 경주에는 이 늦추입을 많이 하려고 서둘러 앞선 외곽에 가담하면서 굉장히 좀 무리한 모습을 보이고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빠른 말 별로 없는 편성이고 좋은 선입자리를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야말로 능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말 없는 이런 편성에서 앞선에서 편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7번 정수시대의 앞선 버티기와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한 1번 파워부 이 말까지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의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행 한 바퀴 돌 수 있는 3번 비카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위에 언급한 후착 도전 가능한 말 중에서 압축해서 데려가 최선 결과를 노려볼 수 있는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기만 혼전 구도이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성진 의원님, 선행마가 누굽니까? 3번 비카블레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7번 정수시대는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7번 정수시대는 선행을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말이기 때문에 선행 외에서는 지금 승급 이후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계속 순위권 바깥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7번 정수시대가 선행을 나가지 않더라도 입상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편성이 사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자체가 정수시대와 워낙 동떨어진 페이스였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지만 6월 3일 날 경주 같은 경우에 캐치나인이 워낙 잘 떴지 따라갔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이번 경주 비카블레이드가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옆에서 따라갈 가능성이 또 역시나 매우 높은 게 7번 정수시대이기 때문에 두 마리 모두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빨리 말씀드렸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성진 의원님의 방송 추천 경주 역시 응원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보는 시각 비슷해요. 뭐 비카블레이드, 파워보보, 정수시대, 아치나레까지 높게 평가하고 있고 복병마 한두를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마필인데 상태가 좀 확인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다른 건 다 안 궁금한데 이 부분은 꼭 집어넣고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어요. 결국에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3번 비카블레이드를 아예 믿지 못하다겠다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직전 경기를 너무 믿어서 너무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3개월의 휴양기를 가졌던 7월 달의 경기에서 수월하게 선행 가서 여유 있게 입상을 했었고 직전 뭐 장안 질주 자체가 깔짝깔짝 됐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정도로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측에서 최적 선행권을 가서도 무너졌는데 지금 별정 비형 방식으로 치러지는 데다가 거리까지 늘었고 부중까지 늘었다라면 물론 후차가로 좋게 판단하는 건 좋지만 중심축으로서의 불안성은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중 이런 것보다도 편성상의 전개 구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주야말로 이 비카블레이드가 전혀 압박 없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오버페이스였습니다. 비카블레이드가 원하는 페이스가 아니었고 3코너 이후부터 페이스가 매우 빨라졌고 그 부분 때문에 막판에 무산소 운동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막판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에 이 비카블레이드를 압박했던 장안질주 같이 스피드에 특화된 말이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비카블레이드를 압박할 이유가 없는 그런 편성의 구도이기 때문에 이 정수시대 같은 경우도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전개라면 서로 심한 배 후에 막판에 좋은 성적을 둘 다 낼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카블레이드 이번 편성에서 믿고 말씀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성진 의원은 이제 앞선에서 결판이 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3번 이 비카블레이드의 선행, 7번 정수시대 2선, 10번 아치나레도 2, 3선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죠. 전반적으로 앞선에서 레이스를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전력에게 이 1600m인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히려 3번 비카블레이드가 선행이라면요. 이 말은 1600m가 첫 도전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무리하지 않고 빠르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공산이 커요. 그러면은 흐름이 느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가장 유리해진 말이 있죠. 바로 6번 불멸의 마리칸입니다.
스피드가 부족합니다. 항상 뒤에서 움직이죠. 근데 앞선이 느리게 흘러나간다라면은 이미 1600m 거리에서 막판 한 발 그 압도적인 걸음을 보였던 또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는 추임마 요 6번 이 불멸의 마리간이 되겠는데 최성진 의원 요 6번 불멸의 마리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불멸의 마리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앞선 외곽에서 무빙성 전개를 하면서 서서히 앞선에 가담해서 버티기를 노리든 아니면 앞선이 무뎌졌을 때 반사일구로 추입해서 올라오든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판단할 때 최근의 모습은 초반에 그 스타트 자체가 워낙 느려져서 이제는 추입성 전개를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참 좋았습니다.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를 했는데 뭐 물론 뒤에서 막판의 추입력은 좀 발휘했지만 이 앞선과의 격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번 경주도 만약에 추입이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이런 편성에서 좀 착순 정도는 몰라도 입상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지만 코스 안쪽에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요 3번 비카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이 1600m 경주 거리, 적정 거리 출전에 상태감 우수하고 전개까지 유리한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무대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은근히 많고요. 직전 입상 이후 다시금 연투 상승세 이어나갈 몇 두의 말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 마필들 상당수가 거론될 수 있는 접전 레이스인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 있게 압축 들을 경주 오늘의 8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 출전 속에서 드디어 첫 입상의 찬스를 맞은 안정화의 마필 5번마 재앙의 후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데뷔 이후에 3전 동안의 모습은 좀 힘이 덜 찬 모습에 좀 아쉬움도 남겼습니다만 거세 이후에 첫 출전이었던 직전의 경주부터는 확연하게 모든 것에 대한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5번 제왕의 후예입니다. 직전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발주를 받았어요. 초반에 외선에서 약간 충돌 피해도 있었었고 발주 자체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바로 3선에 와 있죠. 기본 중속만으로 선입권 이후에 안쪽 내측 3선까지 가담을 했던 전력. 직선 구간에서는 거의 끝난 듯 싶었습니다만 바닥에서 늦바라고 추입을 했었던 서강대로가 올라와 버리면서 아쉬운 3착이 돼버렸었죠. 운영은 정말 잘 탔던 마필이에요. 공백전 거세 이후에 첫 출전인 것을 감안하면 더구나 외산 혼합 경주 빨랐던 페이스를 감안을 하면 모든 조건에서 우위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좀 더 좋아진 모습, 4등급 핫해, 여유 있게 앞서는 스피드 탄력이라면 이 정도 상대 틈은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 오바마 재앙의 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 세력에선 꾸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안쪽 3번마 승자 본색이라는 마필이 눈에 띄죠. 데뷔 초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기대치를 모았습니다만 결국 마필 자체가 천지굴건염이라는 질병 때문에 휴양을 다녀왔던 전력이에요. 이후에 1600 늘어난 거리에서의 가능성 보여주면서 직전 외선 8번 게이트에서 차분한 선입 이후의 근성, 우승까지 차지하는 그 기염을 토했던 마필이라서 최적 선입 가능한 이번 경주에서 빠른 회복세의 3번 승자 분색의 선입력은 여전히 가치 있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4번마 5호 대장군도 한동안의 부진을 좀 털어내고 있습니다. 코스 자체, 전개와 코스에 좀 민감했던 모습들 그것 때문에 아쉬움도 남겼다 하더라도 직전 인코스였지만 마지막까지 보여준 마필의 열악감 자체는 다시 한번 연투에 대한 선입력 충분히 기대를 열어볼 수 있다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6번마 그레이스톰이라는 마필을 중반위에 역습 한 발 가능한 세력으로 지목합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앞말치고 체중이 계속 급감을 합니다. 조금씩 빠지면서 오히려 저 정도 상태가 좀 나쁘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여력 있는 모습으로 현등급에 진입을 했었죠. 직전 경주도 정말 잘 탔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점은 초반에 약간 충돌 피해를 받으면서 전기가 내측으로 확 밀려버렸어요. 밀린 이후에 모래를 맞고 전기가 운영 수월하게 나오질 않았던 가운데서도 직선 외선을 뽑아냈던 탄력이라면 꾸준하게 적응을 보여주고 있는 6번 그레이스톰의 역습까지도 가치가 충분하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거세 이후 공백전 분명한 모습으로 변화를 보였던 5번마 재앙의 후회를 필두로 3번마 승자 본색, 4번마 5호 대장군, 6번마 그레이스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언급해 주신 말 중에 3번 승자분색이라는 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직전 출발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중속을 발휘해서 최적 선입 전개를 해냈고 이번 경주 같은 경우 안쪽 빠름을 보내고 게이트점으로 다시 한번 직전 같은 최적 인코스 선입 전개라면 굉장히 좋은 성적 보일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고 또 언급해 주신 5번 제왕의 후에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직전 경주 인상 깊은 모습 이번 경주 정상주기 돌아왔고 선입 후에 뒷신발이라면 뭐 3번 승자본생과 5번 제왕의 후에 둘 다 선입 후에 뒷신발이가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누가 더 전개를 잘 푸느냐 싸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두 마리가 모두 다 선입 전개 그럼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이 1번 어빌리티란 말과 2번 차량 둘 다 인게이트고 둘 다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말 차량 같은 경우는 직전에 1400m를 도전했음에도 굉장히 강한 상대팀 월드데이 그레이트킹 이 정도면 잘 뛰었다고 생각하고 거리 줄였습니다. 1번 어빌리티 같은 경우도 도주성 전개로 성적을 내던 말인데 최근에 의도적으로 선입작전 실패했고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거리 줄였다면 둘 다 선행행 버티기에 대한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날카롭게 이번에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주로의 여건도 포함해서 이번 경기 선두권의 마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 저희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어빌리티나 차량 같은 경우 어빌리티는 단거리 선행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과거부터 좀 좋아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뭐 전개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라든가 무엇보다 고개가 아직까지 높아진 점 그 부분이 많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훈련 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좀 적게 판단했고요. 오히려 차량 같은 경우에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김호수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점, 최근에 김호수 기수의 기승술은 너무나도 좀 매섭고 무섭기 때문에 선행권까지 직전 경주 무리하게 3선을 돌면서 강했던 상대와 싸웠던 차량이라면 그 이전 7월 달의 경주 선행권을 강탈당하면서도 보였던 차량의 스피드를 하면 저는 이번 경주 김호수 기수의 차량 자체는 분명히 가능성 있는 마필로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백동희 의원에게 질문을 드려야 했었던 상황이 선행을 나가야 하는 이번 차량과 그리고 1번 어빌리티 두 마리의 전력이었는데요. 뭐 백동희 위원까지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신다면 더 이상 질문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5번 제왕의 후에 그리고 4번 5호 대장군 최근까지는 다소 부진했었던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전력들이라는 점에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대목이 분명히 있고요. 당일 주로 흐름에 따라서 선두권이 유리하다, 선행이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1번 어빌리티의 선행 강공 작전과 2번 차량의 선두권 강공 역시 한번 함께 응원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단거리에 속하는 1200m 레이스고 1번 어빌리티, 2번 차량, 외곽의 9번 부경돌풍도 빠른 선행마죠. 2번 차량은 다소 직전에 외곽에서 끌렸어요. 제 능력 발휘하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건 속. 이번에 얼마만큼 편하게 뭐 선행을 받아냈냐 그것보다는 얼마만큼 이 끌리는 악벽을 잘 제어하고 마필을 차분하게 심한배 선두권 레이스를 펼쳐내느냐가 이 2번 차량의 입상 성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번 제왕의 후예가 공백 이후 직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고 이번에 정상주의 컨디션은 더욱더 좋아졌고 이번에 제 능력 100% 발휘할 절호의 찬스로 5번 제왕의 후예 다시금 강조드려보겠고요. 여기 4번 5호 대장군이 직전에 코스 2점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펼쳐내며 자 오랜만에 우승했던 전력인데 이번에 다시 4kg 부담 중량 올라갔습니다만 재차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전력입니다. 네, 결국 부산 8경주는요. 공백 이후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와 쾌조의 컨디션 전개까지 유리하죠. 5번 제왕의 후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능력마들 대거 출전한 혼전 레이스입니다. 승급전에 그 경주 여건 좋아진 그리고 상태감 좋아진 말도 여럿 눈에 띄고요. 자, 일단 4번 신계벽 강조드립니다. 과거 직선 내측 기대는 악벽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완벽하게 주행 자세가 안정화되었고요. 특히나 직전에는 3연속 입상에 성공했을 때 당시 외곽 게이트 분리함 2선에서 시종 경합을 하고도 막판에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그렇게 경합을 하고도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했다. 이 4번 신계벽은요, 워낙에 체격 조건이 우수한 거구의 체격이기 때문에 몸싸움에 능해요. 직전에 그렇게 싸우고도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걸음을 보였죠. 이번에 승급전에 직전 대비 5kg이나 대폭 감량받았습니다. 4등급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전력이죠. 4번 신계벽을 중심마로 강조드립니다. 자, 8번 제도역의 반석이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직전에 혼합 4등급 외선 편성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한 입상 전력이었죠. 자, 이번에도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에 현등급 연투 기대치가 높습니다. 8번 제도역의 반석이고요. 1번 기적의 적토마가 데뷔전을 선행 1순 1600m를 우승한 전력. 최근에 계속해서 이 말은 중거리 1600m만 뛰고 있고 모두 입상을 하고 있죠. 직전 경주는 이 선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했고 이번에 승급전에 첫 도전 1300m 출전하는데 초중반 레이스를 투미에서 가져가는 말이 아니라 앞선에서 가져가는 말이기 때문에 승급전에서도 줄어든 거리, 코스 이점도 있고 1번 이 기적의 적토마의 선정 기대치, 연투 기대치는 충분하겠고요. 여기에 7번 퀸 오브 캡틴이 여기서는 선행을 받을 듯합니다. 자, 직전에는 오크스 대상 경주 3세 암말 최강자들과의 그 대상 경주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죠. 이번에 일반 편성, 실질적인 4등급 승급전, 강공 선행 격전이 충분히 주요할 7번 퀸 오브 캡틴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구경주는요, 거구의 체격에 몸싸움도 능하고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조건의 4번 신계벽. 자, 감량 혜택도 좋죠. 4번 신계벽을 중심으로 이 말씀드린 이 도전 세력 중에서 자, 불안한 인기만 삭제 처리하고요. 되는 입상 유력마로 압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민병철 MC의 자세한 설명, 명확한 설명 역시 강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 비슷하고요. 그 중에서 옥석 가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외곽에 있는 12번 쾌속 볼트죠.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4연속 입상입니다. 꾸준하게 자기가 보여줄 거는 주폭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무서운 것이 원샷 원킬이죠. 임성실 기수 이제 한 마리 기승하고는 금요경마에서 한 마리만 기승하고 있고 외선으로 몰려있다는 그 단점만 있을 뿐인데 이마필에 대한 처리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심이 되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액면으로 봐서는 이 삭제 처리하기에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말이죠. 항상 그 최원경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후미에 있다가 시원하게 올려붙이는 그 중반 걸음으로 추입으로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이요. 그동안 이 12번 쾌속 볼트가 입상했던 편성은 선두 선입권, 특히나 2선이 좀 약했던 그 편성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선두권과 선입권이 촘촘하기도 하고 강한 상대들이 많아요. 앞선에서 그대로 끝나버릴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추임마의 최외곽 게이트, 뭐 크게 외곽 게이트는 문제가 없겠지만 부담 중량 올랐고 자, 뉴추입 우려가 상존한다고 봅니다. 물론 임성실 기수의 기승술에 있어서는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이번에는 선두 선입권이 두텁고 강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 잡기가 녹록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직전에 제가 그 상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조드렸던 충마로까지 언급드렸던 말이 10번 부산 볼트라는 말인데 역시나 상태 올라온 부분을 보여주긴 했는데 좀 아쉽게 3착에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 캐속 볼트랑 직선에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경주 여전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직전에 상태 올라온 모습 여전히 유지 중이고 아주 좋은 상태 유지 중이기 때문에 또 다시 좋은 모습 이제 이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MC께서 추입이 좀 통하지 않는 경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답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안 하시고요. 저는 이 부분이 일단 궁금은 합니다. 빠른 흐름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일단 4번 신개벽과 뭐 1번 기적의 적토마의 8번 제도약의 반석까지 함께 그 짝을 이루고 있고, 게다가 7번 퀸 오브 캡틴 을 선행마로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또 빠른 흐름 같이 이어나갈 수 있는 말 중에 제가 가장 껄끄러운 말이 바로 9번 영웅제왕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추임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9번 영웅제왕도 물론 뭐 민병철 위원께서 분명히 압축을 잘 해주실 거예요. 당일 속보 들으시면 압축 분명히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9번 영웅제왕은 미리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약간 계륵 같은 말이에요. 네. 당일 펼쳐지는 전개 양상, 전개 그 페이스에 상당히 민감한 말로 평가를 합니다. 지난 6월 17일 경주에서는 다소가 이제 중위급 외곽을 돌고도 종반 걸음을 보였고, 직전에는 글쎄요, 빠른 흐름이 약간 좀 서둘렀나 막판에 무뎌진 감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9번 영웅제왕은 이번 편성 복병 전력 가치가 있고 입상을 하려면은 선두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요, 차라리 3선, 4선 후미에서 차분하게 참고 막판에 한 발 몰아쓰는 전략이라면 이 9번 영웅제왕 막판 역습가할 복병 전략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부산 구경주,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선두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하게 재능력 보여주고 있고 몸싸움에 드등하죠. 거구의 체격 4번 신개벽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 제가 말씀드린 마필 3두의 도전마와 이 3인의 전문위원이 함께 설명해 주신 복병 전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겠습니다.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방송 추천 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2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장거리 2000m 레이스입니다. 이 경주는 제가 해설 드릴 텐데요. 직전에 농림축산식품장관배 상관마 마지막 경주 챔피언이죠. 4번 월드선이 출전을 합니다. 10주 만에 출전하지만 컨디션 하자없는 모습 가운데 자 이번에 2등급 그야말로 굿바이 무대가 될 듯합니다. 능력 우위죠. 4번 월드선이고요. 6번 러닝삭스가 최근에 연전 연승의 상승세, 직전에 1800m 장거리 첫 도전에서도 월등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자 인코스 최적 선입사다가 코너에서 자리가 밀렸음에도 재차 직선에서 외곽에서 압도적인 걸음으로 거의 혼자 뛰었어요. 걸음 여력도 좋았고 이번에 늘어난 2000m 거리 부담 중량 4.5km 올랐습니다만 장거리는 다시금 너끈히 연투기 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6번 러닝삭스고요. 자, 9번 로얄 루비가 직전에 1등급 점핑 출전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이번에 재편성 돌아와 특유의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이고 8번 블랙 사파이어 트리플 라인의 여동생이죠. 자, 이 말이 휴양 공백 이후에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 직전에 좀 초반 전개 양념마와 추돌 여파도 있었고 전개가 처졌어요. 하지만 이번에 충분히 장거리에선 재도전 가능한 앞말 8번 블랙 사파이어까지. 네, 10경주는요. 3세마 최강자의 반열에 오른 요 4번 월드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함께하는 마필들 거의 뭐 비쌀 수밖에 없겠죠. 6번만 러닝삭스 월드선, 로열 루비의 선전 모두 기원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은 왜 언급 안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3번만 로카드 세븐, 밀러 마방에서 마방 이적 이후에도 계속된 연투를 이어나가고 있죠. 직전 한 번만 실패했을 뿐이에요. 더군다나 승급 전에 선행에 실패했던 그 전개에 분명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진국 기술을 기용을 시키면서까지 의지를 표출하고 선행 강공 무조건 나설 수 있는 이번 경주. 3번 로카드 세븐의 선두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 로카드 세븐 직전에 제가 정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좀 배제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강합니다. 선에 나설 수 있어요. 헌데 5번 마스터윈드 빠르죠. 이 두 마필이 경합이 일어나는 그 레이스는 저도 예측하지 않습니다만 이 첫 거리 2000m 선행마의 1승 기대치, 더군다나 선행 맞상대도 있고 더군다나 워낙에 출중한 능력의 이 맞상대마들이 많은 구도 속에서 자 아무래도 늘어난 2000m 거리의 3번 로카드 세븐은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2000m 경주지만 MC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앞선이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선에 있는 말들의 선정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MC께서는 좀 추입형 말들을 많이 보셔서 좀 차이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저는 러닝삭스라는 말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데 직전 경주 첫 중장거리 도전이었음에도 그리고 절대 유리하지 않은 흐름과 전개였음에도 굉장히 무난하게 극복해내는 모습 인상 깊었고 2000m라고 거리가 늘었지만 뭐 충분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이제는 보여줬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에 선행 나설 가능성이 있는 3번 로카드 세븐과 5번 마스터윈 마지막으로 선입전개의 7번 뜨거운 함성까지 언급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5번 마스터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이 말도 첫 중장거리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로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선행을 나서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경주도 3번 로카드 세븐이 아니라면 5번 마스터윈 둘 중에 한 마리 선행 나설 가능성이 높고 5번 마스터윈도 충분히 선행 나선다면 직전의 모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 편성에서는 선행마들의 전력을 강하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 3번 로카드 세븐도 다소간 불안성이 있는 또한 저는 보지 않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더군다나 5번 마스터윈은 승급 전에 직전에 3등급 굿바이 무대 이번 편성보다 한참 약체급이었고 편하게 선행받아 벌린 거리이기 때문에 이번 승급 전에 상대 강해진 구도 속에서는 5번 마스터윈 다시 이번에는 당연히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는 편성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인데 4번 월드스톤을 제가 결국은 인정을 하네요. 저도 직전에 장관배 때 너무 깜짝 놀랐기 때문에 월드스톤 인정하는 바이고요. 마스터윈 역시 자신이 펼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전개라고 한다면 선행으로 나선다면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물론 경합을 예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는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선행 성공 시에는 가장 위력적인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말로 저는 5번 마스터윈을 먼저 꼽고 싶고요. 9번 로얄 루비는 점핑 출전해서 결승전 전방 400m 지점에서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돌아온 현표라는 말에게 조성훈 기수가 돌아온 현표에게 많은 방해를 받네요. 기승전이 3일에 해당하는 방해였기 때문에 충분히 현등급으로 돌아와서는 만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8번 블랙사파이어에 대해서도 동일하는 바인데요. 6번 러닝삭스 같은 경우는 판단이 좀 갈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800m에서 2000m로 늘어난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잠깐 뭐 판단 내려줄 수 있으실까요? 시간이? 네, 일단 뭐 6번 러닝삭스 이번에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 저는 직전의 경주 능력을 보면요. 아주 편안하게 내선 꽃전개가 아니라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코너에서 자리가 밀리고도 다시 재차 외곽배에서 올려 붙이는 걸음으로 우승했는데 막판에는 그 우승할 때 이마와 정말 압도적인 격차를 버리며 월등한 능력으로 우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 능력을 봤을 때 이번에 전개도요. 뭐 3번 로카드 세븐과 5번 마스터윈이 선행을 나가고 6번 러닝삭스가 바로 두 번째 자리에서 선두권 레이스 흐름을 차분하게 추격하면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몰고 따라갈 수 있는 6번 러닝삭스가 2000m 거리에서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이 부산 10경주는요. 3세마 최강자의 반열 장거리 강자죠. 4번 월드선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금요일 부산 제주경마는 태풍과 폭우의 영향으로 당일 주로 상태 컨디션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리라 평가가 됩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요경마에서도 매경주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흔들림 없이 마음 잘 다스리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